오케이. 234쪽 동적 평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좀 나중에 이따가 시간 되면 할 거고, 오늘 242쪽 먼저. 242쪽 먼저 갑시다. 통합각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실제로 이제 개가 포인트는 아니고. 자, 산염기의 특징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 해갖고 신맛이 난다. 배웠던 거, 외웠던 거 기억나지? 두 번째로 금속과 반응해갖고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요것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했어. 왜 저기 통합각에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소구 수은 백금 했던 거 기억나? 네, 축하드려요. 어쨌든 금속하고 수소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산이야 산, HCl이야. HCl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금속하고 반응을 했어. 자, 금속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 금속 자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얘는 지금 중성이야.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야. 금속은 전자를 잃고서 뭐 하려고 하니? 양이온이 되려고 하지. 근데 요 친구를 보면 얘는 물에 이제 녹아버리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내가 다 이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친다면 지가 갖고 있는 전자를 얘한테 줘버릴 거고, 오케이? 내가 약하다라고 친다면 굳이 감히 덤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경향성에 따라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속과 반응해갖고 모든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나왔지, 모든 금속과 반응해갖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말은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잠깐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금속은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보기 사항에서 산은 모든 금속과 반응해갖고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트릭들 많이 쓰잖아. 그럼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해갖고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제일 이제 넘버 원이 이제 칼륨,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 나마. 그러니까 뭐겠어? 나트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아라철리,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준합수구, 주석, 납, 수. 그게 수소예요, 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완전히 꼴찌는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수소 뒤쪽에는 뭐 금이나 은이나 수은이나 백금이나 금 이런 애들은 이제 금속과 반응해갖고, 그러니까 산하고 반응해갖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안 해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나왔잖아요. 탄산칼슘, CaCO3 하고 HCl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웬만하면 탄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화학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친다면 어떤 기체 발생해요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산화탄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성분인 애가 어떤 애가 있냐면 석회석 또는 대리석 이런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식초 뿌려봐봐. 부패된단 말이야. 기폭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니네 저기 치아도 마찬가지 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나 탄산음료 이렇게 많이 마시면 이빨 먹는다 그래. 삭는다 그러지. 그건 또 그런 성분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조개 껍데기, 산호 껍데기 뭐 이딴 애들 있지. 걔네들도 이제 주성분인데 탄산칼슘이니까. 그렇게 그냥 연결만 시키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도 외웠었어요. 그래서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게 산이다. 또 산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수용액이니까 물에 녹았다라는 얘기지. 물에 녹으면서 H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가능하겠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온이 됐으니까 전하를 띄고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온이 됐으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걸 연결을 시켜주면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면 얘는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염기성의 특징도 볼게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이제 염기성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쓴맛이 난다. 비교되죠? 신맛과 쓴맛 비교하시면 되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갖고 만지면 미끌미끌합니다 라고 나와있잖아. 그지?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비누지. 비누 만지면 미끌미끌하잖아. 그게 이제 니네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비누를 만들 때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성을 써요. 또 수산화 칼륨 같은 애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염기성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 오케이.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노프탈렌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요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었던 내용이야.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야. 중학교 때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푸른색 페노프탈렌 용액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도 나왔죠. 통합과학에서 페노프탈렌 말고 또 뭐 있었어? 메틸 오렌지, 노초파였지. 노초파 아니지, 빨노노였지. 빨노노. 그리고 BTB 용액, 이게 노초파였고, 그런 거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염기성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뭐 수산 나트륨이라고 한다면 Na 플러스하고 OH-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 전류가 흘러요. 오케이, 알겠어요. 탐구자료총 잠깐 보고 갈게요. 홈판에 레몬즙, 식초, 사이다,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 이렇게 딱 봤을 때 레몬즙, 식초, 사이다는 산성,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 다 염기성.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봤을 때 뭐 전기전도성 다 흐르겠지 당연히. 산성, 염기성 모두 다 전류가 흐르니까, 그지?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에서 색 변화 같은 경우는 산성이라면 푸불이 될 거고, 염기성이라고 한다면 불푸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하는 거, 금속과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애가 산, 발생하지 않는 애가 염기성,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탄산가스과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애가 산, 아닌 애가 염기,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비교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굳이 뭐 더 이상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통합과학의 내용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다뤘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산과 염기에 대해서 열심히 다뤘는데, 그럼 얘네들이 얘가 산이야, 얘가 염기야,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기준이 있어야겠지. 걔네들은 정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산염기의 정의는요. 정의의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할 때 산은요 물에 녹아서 결국 물에 녹았다는 얘기는 뭐가 되었다? 이온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무래도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놔야 되니까 H를 갖고 있어야 될까, 안 갖고 있어야 될까? 갖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그건 아니지. 이온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인체 또 졸려.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 요즘 너 뭐 밤에 뭐 하니? 일찍 잤는데? 너무 일찍 잔 거 아니야? 몇 시에 잤는데? 2시.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5시간밖에 안 잔 거 아니야. 더 자라고 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HCl 알죠? 염산이지, 그제? 또 HNO3 뭐예요? 질산이지, 질산. 찬솔아 모르면 안 돼. 또 H2SO4 뭐야? 황산이지, 황산. 또 H2CO3 뭘까요? 탄산. 또 뭐 쓸 거 있나? 아세트산. CH3COOH 요런 애도 마찬가지로 산입니다. 됐지? 그 중에서 요렇게 잘랐을 때 얘네들은 이온화가 겁나 잘 돼. 거의 100%에 가깝게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요 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그닥 잘 되지는 않아. 100개의 분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또는 100개 입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되는 게 한 9개, 뭐 7개, 8개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들은 거의 뭐 한 100%에 가깝게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똑같이 산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요런 애들은 책에는 안 나오진 않지만 강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아,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약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강산과 약산은 뭐의 차이 있답니다? 이온화되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화원에서는 그냥 100% 이온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하고서 풀거든. 그러니까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이제 이게 화2, 니네가 화2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군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어쨌든 얘네들은 모두 싹 다 이온화되어서 뭐가 내어놓는 물질? H+를 내놓는 물질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요 친구로 인해서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뭐 신맛이 나요, 뭐 금속가가 나요, 수소기체 발생해요, 탄산가스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발생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다음 뭐 전해질이 돼요, 전류 이제 물에 녹았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질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런데 뭐 CH4다 이런 애들 있잖아. 얘 H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지.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얘는 뭐가 아니다? 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유는 즉슨 뭐다? 이들은 물에 녹아갖고 뭐가 되지만 이온화가 돼갖고 H+를 내놓지만 얘는 H는 갖고 있지만 이온화가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거나 포인트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염기도 볼게요. 염기. 똑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서 뭐가 나오는 애들? 수소나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 그래서 결론은 어서 와. OH- 때문에 앞에 앉아. OH- 때문에 염기의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밥 뭐 먹었어? 저기 스타벅스 있는 쪽에. 저쪽에? 네. 1차 쪽에? 맛있게 먹었어? 야, 밥 먹고 체했겠다. 열심히 또 뛰어왔을 거 아니야. 아이고야. 갑자기 뭐 밥을 먹어요? 헤어지기 싫다고? 어차피 뭐 다 같은 학교인데 뭐. 자, 그런 애들을 염기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친다면 NaOH 또는 KOH 또는 뭐 CaOH2 요런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약한 애들이 있어요. MgOH2나 또는 뭐 AlOH2 요런 애들 3.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요 세 개는 뭐라고 하면 될까? 강염기. 얘네 둘은 뭐라고 할까? 약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네 둘 다 뭐를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돼서 뭐가 나온다? OH-가 내놓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면 쫙 끊어서 H3OH나 또는 C2H5OH. 얘네들도 누가 봐도 OH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그럼 이온화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근데 얘네들은 이온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염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 N 염기 그 정의는 누구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런데 점점 더 산에 대해서 점점 더 염기에 대해서 막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 내용이 맨 밑에 나와 있는 아레니우스 산염기정의 한계라고 적혀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번 읽어볼게요.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물질이 산과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 정의 자체가 물에 녹아서라는 말이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 물질은 물에 녹지 않아도 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럼 설명 안 된다 이거지. 이해 가요? 두 번째,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염기의 특징은 가지고 있어. 근데 걔는 뭐냐면 NH3야. 예외. 아레니우스 산염기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NH3 뭐예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니 암만 뒤집고 쳐다봐도 OH가 있어 없어? 없잖아. OH 없는데 그럼 얘는 염기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근데 얘 페노프탈레온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해 가셨어? 응. 그럼 염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거지. 메티오렌지하고 반응하면 무슨 색이야? 빨노노 노란색이라고. BTB용액에서 노초파 파란색이라고. 그럼 이런 애들 설명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럼 다른 이론이 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로 하겠죠. 자, 마지막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 아레니우스 정의와 달리 수소 이온은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하여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자, 뭔 소린가 라고 치면, 자, H 플러스하고 얘가 이제 물에 녹았으니까 H2O가 있겠죠. 맞지? 자, 그럼 H2O에 우리 지난주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3단원 파트를 설명을 하면 이 친구의 루이스 점자점식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야지. 자, 앞에 거를 이제 중심 원자로 놓는데 수소는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산소를 놓고 양 사이드에 H, 이쪽에도 H 이렇게 놓고 공유, 비공전자성 이렇게 두 개 또 이렇게 있을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요런 식이 될 거고, 그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음 단계로 배웠다라고 쳤을 때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구조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지. 전자쌍이 총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를 기본 베이스로 깔 거야? 사면체 구조를 기본 베이스로 깐다 그랬지? 사면체 구조를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깐다라고 치고, 가운데 O가 있고 이쪽에 H 있고 이쪽에 H 있고 여기에 비공전자쌍 여기에 비공전자쌍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랬어. 맞지?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그런데 얘네들 전자쌍은 BB잖아. 얘네들은 비공이잖아. 얘네들은 공공이잖아. 누가 제일 세다 그랬어? BB가 제일 세다 그랬지. 그 다음에 비공이지. 그 다음에 공공이잖아. 그럼 공공 자체가 원래는 얘네들이 정확하게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면 몇 도 각을 이루어야 돼? 109.5도의 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네들에 의해서 삐끄러져서 요 사이 각도가 몇 도가 나온다고? 104.5도의 각을 이룬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구조를 표현할 때는 이 친구는 구조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니까 얘네들 뺀 상태에서 O가 이렇게 H, 이쪽에 H 해서 요 각도가 몇 도? 104.5도의 각을 형성하는 무슨 형 구조를 갖는다? 구분형 구조를 갖는다 라고 했었어. 맞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가 또 추가로 이제 또 배웠던 게, 자, 얘하고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보면은 얘가 더 세죠? 그럼 쌍자 모멘트가 산소 쪽으로 가겠지? 이쪽에서도 산소 쪽으로 이렇게 전기 음성 차이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전자를 뺏어온 꼴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뭘 뛸까?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입장은 부분적으로 뭘 뛸까? 플러스를 띄겠죠? 그럼 쌍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요 안 돼요? 0이 안 돼요.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어? 야이씨, 오늘 끝나고 뭐해? 몇 시에? 반, 그지? 7시, 그지? 우리 5시에 끝나잖아. 2시간이 남네? 야이씨, 뭐 밥을 2시간이나 먹어. 영상 듣는데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영상만 듣고 가. 듣고 가.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듣고 가. 자, 그래서 쌍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니까 얘는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맞아?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H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 지금 전자 아무것도 없잖아. 얘가 가장 이상형으로 느끼는 애가 누구야? 주기율표상에서 헬륨처럼 되고 싶지. 그럼 헬륨은 전자가 몇 개로 채워져 있어? 안쪽 껍질에 2개로 채워져 있었지. 근데 얘는 지금 전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기 이렇게 비공전자쌍 보니까 어때? 여기 딱 붙으면 딱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요것도 공유결합에 속해요. 공유결합에 속하는데 전자를 하나씩 주고 공유한 게 아니잖아. 남의 전자 2개를 그냥 같이 공유한 새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유결합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전문 용어로 배위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배위결합.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무슨 결합을 하게 된다?
배이결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리느냐. O의 이쪽에 공유 H하고 이쪽에 공유는 아닌데 공유처럼 행동하는 H 플러스가 붙어버리고 비공유전자성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구조 자체도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구분형 구조지만 얘는 3개가 돼 있는 상태고 정사면체 기본 구조에서 가게 돼야 되는 거니까 누구처럼? 암모니아처럼 삼각뿔형의 구조로 가게 될 거야. 알겠니? 대신에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뭐가 되느냐? H3O 플러스요 라고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요. 그러면 물 속에 H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찾아보면 없어. 다 뭐의 형태로 돼 있어?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정의 입장에서는 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니네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 친구랑 H 플러스랑 같은 애다라고 생각해도 돼. 화원에서는. 알겠니? 어쨌든 이 친구가 물 분자에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에 이제 배이결합에 이제 다른 또 얘가 또 뭐가 있냐면 NH3가 그런 얘다라고 생각하면 돼. NH3가 N에 H, 이쪽에도 H, 이쪽에도 H 있고 이쪽에 비공전자성 이렇게 존재하잖아. 구조로 그리면. 근데 거기에 H 플러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얘가 이렇게 쫙 달라붙게 되는 거지. 달라붙어서 배이결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H 플러스가 이렇게 붙게 되면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NH4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암모늄 이온이라고 외웠잖아. 그치? 암모늄 이온이 마찬가지로 배이결합을 형성을 해갖고 이온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유결합에 속합니다 라고 니네가 인지를 해주면 되는 거지. 어쨌든 요런 것들은 아레니스 산염기 정의로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지. 안 되더라.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이제 잠 좀 깼어? 안 되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지. 그쵸? 자,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브랜스테드 로리. 한글이 맞나 모르겠네. 브랜스테드 로리. 로리 산 염기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2번. 1번이 이제 아레니우스니까 2번.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설명하지 못했던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책 내용을 읽어봤던 그런 것들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약간 범위상으로 봤을 때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 설명되는 거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얘네들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과학자가 둘이에요. 한 명은 브랜스테드고 하나는 로울이야. 오케이? 그런데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 했어. 국적도 달라.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학회 이 두 개의 이론이 똑같이 나온 거야.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럼 브랜스테드가 좀 더 빨리 했나요? 그건 아니고 알파벳에 밀렸어. 얘는 B로 시작하고 얘는 L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먼저 부르고 얘를 나중에 부르게 된 거야. 그냥 그렇게 기억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지? 오케이. 정의 보시면요. 산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요? 근데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쓸 거야. 산을 어떻게 쓸 거냐면 수소이온이잖아. 그럼 걔 전자 있어 없어? 없지.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안에 전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럼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그럼 수소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세 글자로 뭐라 해도 될까? 그렇지. 양성자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산을 책하고 다르게 양성자를 주는 애요. 이렇게 쓰자 이거지. 간단하게. 산 뭐라고?
양성자 주게 이렇게. 이해 갔지? 그러면 염기는 뭐라고 정의할까? 그렇지. 양성자를 뭐 하는 애? 받는 애? 받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3년기 정의를 이렇게 양성자와 양성자 기준에서 봐주는 거야. 그러면 굳이 수용액 상태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됐지?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대로 여기서도 설명해야 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대표적으로 HCl을 한번 봐볼게. HCl은 여기서 설명할 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성자 주계로 걔 HCl이 산으로 적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이그젠플로 HCl 같은 경우는 물에 녹였어. 그러면 H2하고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H2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H3O 플러스가 되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뭐를? H 플러스를 받은 거지. 그럼 얘는 H 플러스를 줬으니까 누구만 남겠어? Cl 마이너스만 이렇게 남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요건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럼 누가 산이다, 누가 염기를 이제 체크를 해보자. 지금 이 친구가 요렇게 됐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요 친구가 요렇게 됐군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짝꿍에 있는 관계들끼리에서 양성자가 잃어버리거나 양성자가 추가가 된 애들이 짝꿍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HCl에서 Cl-, 그럼 여기서 양성자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얘가 뭐로 작용한 거? 산으로 작용한 거야.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양성자를 줬으니까 누가 양성자를 받았어? 물이 받았지. 그러니까 물이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염기로 작용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됐니? 여기서는 물은 그냥 이온화만 시켜주는 역할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온화가 시켜주는 거를 양성자를 받아줬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을 해서 얘가 산이 된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거 안 하고 요거 먼저 했잖아. 맨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요렇게 반응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고? 정반응이라고 하고. 그러면 정반응만 진행이 될까? 역반응도 진행될 수 있겠지. 그래서 반대로 화살표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정반응, 역반응이 있다라고 쳤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은 정반응만 진행이 돼. 역으로 안 와. 예를 들어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실험하면서 기체가 썩 발생을 했어. 그럼 기체가 공기 중에 뭐 할까? 날아가 버리지. 그럼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없어? 걔를 다시 끄집어 와갖고 반응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 경우에는 역반응이 진행 안 되는데 정반응도 진행하고 역반응도 진행되는 애들이 있어. 됐어? 그러면 얘가 역반응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지금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역반응은 파란색으로 쓸게. 이 친구가 양성자를 뭐 해준 꼴이 돼? 줬지.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에서 뭐로 작용하는 거? 산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이 친구는 양성자를 뭐 했어? 받았어. 그럼 역반응에서 얘는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정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애와 역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애는 서로 뭐 관계에 있어? 짝꿍 관계가 있는 거야. 짝꿍 관계. 그래서 이 친구의 얘를 뭐라 그러느냐? 짝염기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정반응에서는 얘는 염기로 작용하는데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으로 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에 해당되는 얘는 뭐라고 하자? 짝산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3년기 정의를 화학 반응식으로 니네가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하면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고, 그럼 반대편에 누가 짝산이고 누가 짝염기인지라는 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 정도는 니네가 몇 번 써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봐봐. NH3 지금 뭐 하라고 했어? 아레니스 3년기로는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지. 그럼 걔를 한번 써보자. 자, NH3는 3년기로 아레니스 3년기로 정의할 수가 없었는데
얘가 무라고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가 돼요. 양성자를 뭐 했어? 받았네. 그치? 얘가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요 입장에서 양성자 하나 더 추가가 된 꼴이잖아. 그럼 얘가 양성자를 뭐 해야 될까? 줘야겠지. 줘야 되니까 얘가 양성자를 주게 되면 뭐가 나올까? OH-가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그러니까 정반응 입장에서는 얘가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뭐로 작용한 거고? 염기로 작용한 거고, 정반응 입장에서는 얘가 양성자를 줬으니까 얘가 뭐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했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역반응 입장에서는 얘가 양성자를 뭐 했어? 받았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 염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짝염기가 되는 거지. 얘같지? 얘가 지금 양성자를 줬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이 친구의 짝산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짝꿍끼리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누가 설명이 됐어? NH3. 암모니아가 염기라는 거를 또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프렌스테도 우리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내가 지금 굳이 두 개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두 개를 썼을까? 위에서는요. H2O가 뭐로 작용했어요? 염기로 작용했는데 밑에서는 H2O가 뭐로 작용했어요? 산으로 작용했잖아. 그럼 H2O가 어떨 때는 뭐고? 염기고 어떨 때는 뭐다? 산이군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런 H2O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때 따라서 산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뭐로도 작용한다? 염기로도 작용하는 애들이야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양쪽성 물질이 물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근데 내가 쭉 얘를 쓰면 니네가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얘를 써볼게. H를 가지고 있는데 H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의 산을 써볼게. H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 H2SO4 요런 애들 있잖아. 탄산도 그렇잖아. H2CO3 그치? 맞지? 인산도 있어. H3PO4 H2S 황화수소도 마찬가지. H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지. 맞지? 자, 얘네들이 한 번 이온화가 된다라고 치자고. H 플러스를 하나만 줬다라고 치자고. H 플러스를 하나만 주게 되면 뭐가 되느냐? H 하나 남고 SO4가 되는데 얘가 2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뭔 전화를 띌까? 그냥 마이너스 전화 띄겠지. 요렇게. 얘도 써봐. H에 CO3 마이너스. 얘도 써봐. 얘는 H 3개 있으니까 2개의 SPO4. PO4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도 써봐. H에 S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양성자 하나 더 잃을 수 있어 없어? 더 잃을 수 있지. 더 잃어봐. 그럼 뭐가 되니? SO4 2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잃으면 CO3 2 마이너스가 되겠지. 눈 떠. 또 잃으면 HPO4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한 번 더 해서 PO4 2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니 3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맞죠? 자, 얘는요. S2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랑 얘를 봐봐. 잘 봐. 얘 입장에서 요렇게 가면 양성자를 뭐 하는 꼴이니? 받았지? 그럼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요렇게 갈 때는 지금 양성자를 뭐 하는 꼴이 되니? 좋지. 그럼 뭐야? 그땐 산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지. 얘가 그런 상태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애가 바로 양쪽성 물질이에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산 같은 경우는 얘도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의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양쪽성 물질이 어떤 예가 있다라는 걸 니네가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와 누구 사이가 짝꿍이에요. 요런 상관관계를 니네가 또 볼 줄 알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짝상과 짝염기의 관계, 그 다음에 양쪽성 물질이 뭐가 있다, 그 다음에 3년기의 정의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해서 지금 나온 게 이제 242쪽부터 243쪽, 244쪽까지 설명한 거고, 243쪽에 가운데 부분에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리트머스 종이로 해가지고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 붉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통합과학 내용에도 똑같이 나왔어. 맞지? 자, 리트머스 종이는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미리 뭐에다 적셔놨어? 어떤 수용액?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셔놨어.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건 H 플러스 때문이거든. 그럼 근데 H 플러스가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 전극을 연결하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푸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면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겠지. 나머지 이온들 이동해요, 안 해요? 이동하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야. 맞지? 자,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거를 지시하게 색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로 개념적으로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 맨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 이제. 맨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정의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건 가역 반응이라고 나왔는데, 정반응,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의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역반응,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반응물 쪽으로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나눠진대. 아, 정반응 and 역반응.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둘이 모두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뭐냐? 그걸 우린 무슨 반응이다 라고 하냐면 가역 반응이요 라고 얘기를 해. 가능해요?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반응은 기본 베이스로 그냥 가능하다라고 보고, 역반응도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건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가역 반응, 명칭만 기억해 두면 돼.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거. 됐지? 그러면 가역 반응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가역 반응이 아니네요, 이런 애가 있겠지. 그래서 아닐 B자를 써서 앞에다가 뭐 써?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 아,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되는 애들? 역반응이 되지 않는 애들이요, 이렇게 정의만 해주시면 된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요 친구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요 친구에 대한 예가 밑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비가역 반응의 예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찾았어? 가로만 묶어놓으면 놓게 해. 자,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역반응이 힘들어요, 이거지. 첫 번째로 연소 반응. 연소가 됐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는 물,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아까 뭐 얘기한 거랑 비슷하지 뭐. 기체가 발생해갖고 날아갔는데 그 다시 돌아와갖고 이렇게 반응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지. 기체 발생 반응도 마찬가지야. 마그네슘하고 산하고 반응했어. 그럼 수소기체 발생했는데 수소기체 바깥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걔네 다시 와갖고 반응하지 않을 거다 이거지. 앙금 생성 반응 있어. 중화 반응 있어. 중화 반응. 산하고 염기가 반응한 걸 우린 중화 반응이라고 하거든. 그때 뭐 생기냐면 물 생겨요. 그리고 지금 거기 예로 나온 건 염화나트륨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소금물이 다시 산과 염기로 나눠질까? 그런 적 있어? 소금물은 짜잖아. 근데 뭐 반응이 역반응이 확 진행돼갖고 신맛이 나거나 쓴맛이 뭐 이럴 일이 없잖아. 그치? 이것도 거꾸로 안 일어나요. 또 앙금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중3 때도 언급이 됐었고요. 자, 앙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서 가라앉는 애들이 앙금이라고 했잖아.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다시 역반응이 되겠냐 이거지. 그런 예로만 기억해 두세요. 아, 이 친구는 예로만, 비가역 반응의 예로만 기억해 두자. 첫 번째 뭐? 연소 반응. 두 번째는 뭐? 기체 발생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세 번째는 뭐?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상과 염기가 반응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다음 네 번째로 뭐? 앙금 생성 반응. 자, 요런 네 가지 예 정도는 비가역 반응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니고는 거의 다 왜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움직일 동자고요. 이게 적자가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뜻일걸?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요. 여기다 간단하게만 적을게.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다시 동적 평형이라는 건 뭐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역 반응이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게 되면 정반응 속도도 일정하고 역반응 속도도 일정한데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는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아,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됐어요 이거잖아. 그럼 정반응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C가 계속 생겨야 되는 거잖아. A, B는 계속 없어져야 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린 이제까지 정반응만 했어. 정반응만. 근데 뭐도 일어난다고? 역반응도 일어난대. 그러면 이것도 일어나지만 C가 다시 분해돼서 뭐하고 뭐도 되는 거야? A하고 B가 되는 거잖아. 근데 둘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됐대? 같아졌대. 그러면 이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쪽으로도 가기는 하지만 결국 얘네들의 농도의 값이 변화가 있어 없어? 헉, 내가 지금 방금 뭐라 했지? 농도. 그럼 무슨 농도일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몰농도 배운 거야. 여기서 쓰려고. 혜리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확 급 안 좋아졌는데 몰농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4단원에도 몰농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몰 개념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단원에서 배웠다 2, 3단원에서 잠깐 멈췄다가 4단원에서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무슨 문제로? 니네 좋아하는? 계산하는 문제로. 신나겠죠? 자, 농도의 변화가 없는 순간 동적 평형 개념 읽어봐봐. 뭐라고 적혀 있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로는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자고?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오케이? 더 이상 반응물의 농도값이나 생성물의 농도값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순간은 우리는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 근데 동적 평형 상태는 제일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세부적으로 밑으로 더 내려가. 그게 이제 세 개 나오는 거야. 하나는 상평형, 하나는 용해평형, 또 하나는 무슨 평형? 화학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요 동적 평형 자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무슨 평형? 상평형. 상태. 우리 물질의 상태 세 가지 있어요.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뭐.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애들. 오케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있어. 근데 액체가 다시 뭐로 된다고? 고체가 되는 애들도 있다고. 얘네들 가는 속도하고 얘네들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어떻게 돼서? 같아져서 얘네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거 우린 동적 평형 상태. 근데 거기서 상해 평형이다. 그래서 상평형이다라고 얘기하자고. 됐니? 또 하나는 뭐냐? 용해 평형.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 부분에서 용해도라는 거 배웠어. 기억나? 혜니 기억나요? 용해도.
석출량 막 계산하는 거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석출량 계산하는 거 재밌었잖아, 그지? 거기서 애들이 또 한 풀 적지. 역시 과학은 어렵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지? 석출량.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용해가 되는 애들도 있고 뭐가 되는 애들도 있어. 석출이 되는 애들도 있고.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이 쫙 녹기 시작할 거 아니야. 녹기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용해가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요 용해가 됐다가 다시 소금으로 바뀌는 애들도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용해 평형은 용해 속도하고 무슨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 이룰 때. 그때 이제 용해 평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할 거는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화학 평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할 때, 그때는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얘가 좀 문제 주로 나오고요. 화학 평형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서 주로 다룰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얘가 있구나라는 것만 니네가 봐주고 넘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이제 책 보자. 상평형 먼저 갈게요.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를 우리는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증발 속도 네모쳐 놓고 응축 속도 네모쳐 놓으세요. 둘의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를 뭐라고 하자? 상평형이라고 하자. 물론 이제 얘네들 말고도 있겠지.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얘가 이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이라고 나와 있죠. 밀폐된 용기에서 이게 잘 일어나겠지. 열린 공간에서는 계속 공기 순환이 일어나니까 계속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치겠지만, 밀폐되어 있는 곳에는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응축되는 일도 당연히 생기겠지. 그래서 그 얘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지학사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라고 적혀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 보여요?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문제 나오면 거의 이거로 니네가 푸는 형태로 나와. 별표 쳐놓으세요. 증발 속도는요, 안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물을 갖다 놓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증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증발이 일어나는 거는 표면적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표면에 변화가 없으면 증발 속도 변화가 없어.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 어쨌든 실험할 때 온도 일정하게 유지해 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상황이면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어. 자, 증발 속도 계속 변화가 없는데 응축 속도가 점점 막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다가 둘이 뭐 했어? 만났어. 그때가 무슨 평형? 상평형. 또는 크게 얘기하면 동적 평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빨랐다고. 오케이? 그러다가 응축 속도가 점점 속도가 늘어나면서 누구하고 동일해진 거? 증발 속도하고 동일해진 거. 문제에서 증발 속도가 변했어요. 더 빨라졌어요. 더 느려졌어요.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그런 걸로 많이 물어봐.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용해 평형. 자,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해 속도 동그라미, 석출 속도 동그라미. 걔네들이 어때서? 같아서요. 자, 설탕의 용해와 석출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는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대?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중학교 때는 이때가 뭐다? 포화 상태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때 용액을 포화 용액이요 라고 얘기를 했지. 하지만 포화 용액이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녹는 애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녹는 애는 계속 있는 거야. 대신에 뭐도? 석출되는 애도 계속 있게 된 거지. 걔네들의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상태로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걸 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이해 갔어? 됐니? 오케이. 그래서
동적평형에서 처음에는 설탕의 용해 속도가 척출 속도보다 빠르지만 점점 석출 속도가 빨라져서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동적평형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동적평형에 도달한 용액에서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므로 몰농도가, 용액의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런 말들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용액의 몰농도, 농도하고 관련돼 갖고 또 이제 문제 내기 딱 좋지. 오케이. 옆에 조그만한 글씨까지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 236쪽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뭐 천재 교과서에서만 나와요라는 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화학평형 나왔어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예요 라고 나왔는데, 밑에 있는 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뭐 동적평형에 도달하게 돼요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 얘는 그냥 그냥 눈으로 보기에, 왜 색깔 변화가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젓갈색으로 딱 뚜렷하게 보이고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으로 딱 보이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잘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화합물은 아니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야. 그냥 이런 예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괜히 낯설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괜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알겠니? 됐니? 그럼 나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 오케이. 자, 여기를 치우고 얘 개념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 명절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날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보자. 자, 화학평형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화투 내용이거든요. 화투 내용인데, 자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반응인데 정반응도 진행되고 역반응도 진행된다라고 치자고. 가역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C와 D가 만들어졌다라고 치자고. 자, 그리고 얘네들 개수가 있겠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이렇게 이제 진행됐다라고 치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는 뭐에 도달할까? 동적평형에 도달하겠지. 그치? 그럼 동적평형에 도달했어. 그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순간이야? 같아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되는 게 정반응이고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되는 게 역반응이잖아. 맞지? 그러면 더 이상 얘의 양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얘도 그럼 암만 얘네 더 쳐넣어 봐야 또 평형에 이루면은 더 이상 양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동적평형에 도달했다 안 했다를 알고 싶을까 안 알고 싶을까?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뭔가 지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평형 상수라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평형 상수 K다라고 쓸 거고요. K다라고 쓸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이 친구의 몰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도 몰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도 안 변해. 그럼 우리 몰농도 개념 알고 있잖아. 몰농도는 뭐였더라? 뭐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몰이요. 이렇게 했었잖아. 기호를 썼을 때 몰농도 라지 M은 부피 V분의 몰이요, 몰 N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이 양의 값이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걔네 값을 이용해갖고 뭔가가 일정한 값을 딱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다른 조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값은 변하지가 않을 거야. 왜? 화학평형에 도달했으니까. 그럼 걔네들의 농도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럼 그걸로 좀 한번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식이 나온 게 뭐냐면 A의 몰농도.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걸 몰농도다라고 표현을 하자고. 몰농도. 그 다음에 A의 개수의 제곱. 또 곱하기 B의 몰농도에 B의 개수. 또 C의 몰농도. N C의 개수. 또 D의 몰농도. 또 D의 개수. 요렇게 해줬더니만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래.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얘를 더 쳐넣어도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더라 이거지. 얘를 더 쳐넣으면 정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또 뭐가 진행이 돼?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걔네들의 농도값에다가 개수의 제곱으로 표현된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럼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네.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면 공장에서 주로 쓰는 거야. 공장에서 내가 이 화합물이 만들고 싶은데 이 화합물을 만들려면 주재료가 얘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형상수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암만 많이 넣어봐야 얘가 만들어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굳이 얘네들을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반응물을.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래서 수득률과 과선 계산할 때 수득률. 내가 넣어준 양에 비해서 얼만큼이 생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얘가 좀 필요하게 되더라 이거지. 근데 요거를 우리는 산과 염기의 화학 반응 면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갖고 갈 거야. 그거는 이제 오늘 설명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대신에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니네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자고. 얘네들의 반응물과 생성. 밑에는 분모는 뭐에 해당돼요?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위에는요?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걔네들이 비교를 했을 때 좀 조건으로 기억할 거. 얘네들의 값으로 집어넣어 줄 때 고체나 액체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걔네들의 몰농도의 값을 뭐 A다라고 친다면 뭐 A의 A 제곱이다라고 쳤을 때 걔네들은 고체나 액체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1로 넣자 이거야. 이유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용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시킨다라고 쳤을 때 걔네들 넣어 있는 그 용매에 해당되는 애는 걔네 주인공에 비해서 워낙 많으니까 걔네들의 값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셨어? 고체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애들 중에서 일부만 녹아있는 형태로 돼 있을 테니까 그럼 고체는 굳이 농도값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걔네 값을 1로 놓는다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평형상수값이 1보다 커요. 평형상수값이 1이에요. 평형상수값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간단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평형상수값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반응물의 농도의 곱보다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 어떻다는 얘기야?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동일해지는 순간이 되기는 하는데 누가 더 우세하게 진행되면 된 상태에서 동일해지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지. 평형상수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생성물이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우세하게 진행됐다? 그렇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야.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요건 나중에 화투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는군요.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어떤 게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보고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생성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친다면 평형상수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을 찾는 게 좋겠지. 난 저기 반응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성물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좀 반응물이 좀 많이 생기게 해야겠거든요. 그러면 평형상수 1보다 훨씬 더 작은 애를 쓰면 훨씬 더 우리가 유용하게 물질들을 찾아내갖고 쓸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갔죠? 평형상수가 뭔지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평형상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요. 얘네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는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항상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됐지? 또 하나 기체의 경우 기체의 경우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 입자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많아졌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근데 결국은 걔도 뭐하고 관련 있어? 농도하고 관련 있지? 그래서 얘도 평행상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온리 유일하게 평행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누구냐? 온도만 평행상수로 바꿀 수 있어요. 뭐만? 온도만 평행상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온도는 중3 때 니네 뭐 발열 반응이요 또는 뭐 흡열 반응이요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요거 또 통합과학에서 생명 파트에서도 배웠었죠. 뭐 동화작용, 이하작용 하면서 발열 반응, 생명에서 흡열 반응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4단원 맨 뒤에 부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연결시켜서 온도가 변하게 되면 평행상수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르샤틀리 원리 뭐 이제 화투에서 이제 그런 내용 배우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얘에 의해서만 평행상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니네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요 내용을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이온화 상수 또는 뭐 물의 자동 이온화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시간 딱 맞네. 여기까지만 진행할게. 됐어? 그래서 진도 나간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영상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알겠지? 보고 나서 관련돼 있는 문제 쭉 풀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